안녕하세요, 스님. 네, 평소 유튜브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네.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특별한 삶을 살고 싶어서 6년간의 군 생활을 접고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행을 준비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못 나갔고 그간 모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싹 말아먹었습니다. 제 20대 청춘을 바쳐 모은 전 재산이 날아갔고 이제 곧 서른인데 빈털터리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10대, 20대 신나게 멋지게 놀아본 것도 아니고 20대에는 일만 하면서 살다가 군대를 갔으며 군생활 내내 세계여행만 생각하며 꾹 참고 모은 돈인데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못 하나 이룬 것도 제대로 겪은 것도 없다는 사실에 회한이 몰려옵니다. 날린 돈이야, 날린 돈보다 힘든 것은 이제 다시는 내 인생에 특별한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입니다. 취업이야 다시 하면 되겠지요. 날린 돈도 언젠가는 복구될 겁니다. 그렇지만 20대 청춘의 젊음,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모두 일치하는 이때에 이를 바보 같은 실수로 놓쳐버리고 나니 남은 평생을 시시하고 지루한 일개미 같은 그런 삶으로 지내야만 한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답답합니다. 법륜 스님의 증문죽서를 6개월 동안 들어봐도 좋은 말씀이란 생각만 들지 꽉 막힌 가슴이 풀리질 않습니다. 석가모니께서도 젊은 시절 온갖 환락과 유흥을 다 겪고 난 뒤에야 그것들이 쓸모없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로서는 그러한 경험이 없으니 오히려 집착만 생깁니다. 저는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평생 추억할 만한 질리도록 해봐서 도리어 쓸모없다고 느낄 만한 그런 특별하고 즐거운 경험을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사는 법을 알려주세요. 젊은이다운 질문입니다. 예. 저는 젊을 때 특별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저도. 있다면 출가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보니까 보통 젊은이들은 해보지 못한 특별한 인생을 한번 살았네요. 근데 왜 안 살았다 그래요? 주식 투자에서 망한 예. 예. 아, 그보다 더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엄청난 특별한 일을 한번 즐거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특별하고 어떤 경험? 자기가 말하는 건 어디 술을 진탕 먹고, 네. 저기 이성하고 놀고, 어디 여행 다니고,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건 이 세상 사람이 다 해보고 싶어 해요. 근데 하고 나면 다 독이 되는데, 그러니까 독이 되더라도 일단 먹어보고 죽더라도 독이라도 먹어봤으면 좋겠다. 지금 안 먹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 같네요. 네. 우선 그런 그 욕망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그런 욕망은 자기 개인만 망치면 괜찮은데 자기의 그런 욕망의 대상으로 다른 이성이 망쳐지는, 다른 사람이 망쳐지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하고 진탕 어떤 여자가 놀아보고 싶다 하면 그럼 그 여자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가지고 왕창 놀아서 버리고 싶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욕망이 있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만 끝나면 괜찮은데 내가 혼자 그래 놀겠다. 내가 저 산속에 가서 막 거꾸로도 서고 빨가도 벗고 막 물에도 뛰어들고 내 맘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내가 해봐라 그러겠는데 지금 자기가 왕창 하면 놀아보고 싶다는 거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데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남을 피해줘도 된다 하는 거는 좀 어리석은 생각이고 또 일종의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네. 왜냐하면 타인을 사람으로 안 대하고 내 욕망의 대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저는 뭐 인정을 그 욕망은 인정하지만은 그 욕망이 갖는 위험이 너무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20년 동안 20년 동안 뭐 고등학교 때부터 돈 모은 건 아니겠지만은 10년 동안 30이라니까 10년 동안 모은 재산이 뭐 자기가 뭐 재벌집 아들로서 유산을 받은 게 아니라면 또는 뭐 이런 인기 연예인처럼 갑자기 떼돈을 번 게 아니라면 자기 번 돈이 일해가 얼마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아먹어도 전 재산을 말아먹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돈의 액수가 뭐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련을 갖지 말고 이게 세상에 이렇게 부화내동하면 이런 일이 생기구나 하고 저는 20대 때 충분한 어떤 학습비로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정도로 한번 말아먹어보면 이제 또 그런 데 대한 미련은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 날라간 20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대가 돈이에요? 경험도 없었고, 아니 그래 20대가 왜 돈이 있냐고. 아니, 돈을 버렸는데 예. 왜 20대가 버렸어? 20대 자기 살아온 군대 가서의 경험, 직장 생활했을 때의 경험이 남아있잖아요. 그 기억밖에 없어서 지금. 그러면 20대 그 경험밖에 없지 다른 경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변에 조금 많은 것 같아가지고. 어떤 거? 자기가 말하는 많다는 거는 술 먹고 놀고 쾌락을 즐긴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세계 여행을 간 친구도 있고. 서행 여행은 지금 가면 되잖아요, 자기가. 돈이 없습니다. 왜 돈을 갖고 여행을 하려고 그래요? 세계 여행을. 그러니까 그게 허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기가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제 전 세계로도 아프리카 빼고 다 다녀봤는데 그러니까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라크, 파키스탄까지 다 이렇게 고활동하면 다녀봤고 동남아는 다 다녀봤고요. 뭐 몽골까지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내가 아시아 지역에서 안 가본 나라가 있다면 부탄을 내가 아직 못 가본 것 같아요. 그다음 유럽 나라도 다 다녔고 이 교민이 있는 데를 찾아서 내가 115개 도시를 강연 다닐 때 다 가봤고 남미, 호주 다 갔는데 아프리카만 안 갔어요.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교민들이 한 10,000명 산다 해서 오라 그랬는데 워낙 장시간 비행기도 타야 되고 이래서 안 갔고 다 가봤는데 나이가 이제 70이 돼가 이래 돌아보면 얼마 전에도 이 지인들하고 낙동강 상류를 한번 산책했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다 거기에 뭐 간 사람들이 세계 여행 다 해본 그런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그런 분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조용하고 아름다운 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좋은 데가 한국 안에도 많거든요. 문화유산도 많고 자연환경도 좋은 데가 있으니까 내일부터라도 배낭 하나 짊어지고 방 한복 입고 무전여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 공사판에 가서 한 달 일해가 한 달 일하면 남만 못 벌어도 요즘은 한 200만 원은 더 벌거든요. 최저임금이 공사판에서는 10만 원, 12만 원이기 때문에 건강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 300만 원 되면 이렇게 다니면 되잖아요. 저는 지난 일주일간 명상하면서 누룽지 요만큼 딱 뜨거운 물에 불어서 먹는 걸로 일체 다른 거 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열흘간 이렇게 지내오는데 그동안에는 대중들하고 같이 사니까 대중들이 해놓은 밥을 먹었는데 이번 명상할 기간에는 일체 나 혼자 있으면서 딱 누룽지 한 봉지 가져와서 딱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먹고 이렇게만 열흘을 지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은 라면도 있고 있으니까 그 누룽지 한 봉지 바랑에 옛날에 서울에 장안 갈 때처럼 그런 식으로 딱 넣어서 우리나라의 명산대차를 걸어서 차도 타지 말고 걸어서 한 석 달 또는 뭐 한 1년 다니면 코로나가 내한 봄쯤 되면 좀 잠잠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사판에 가서 한 달이나 2달 일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출발을 뭐 미국을 갔다. 그럼 미국 가서 이제 또 여기저기 이제 허드렛 일 좀 거들어주고 취직은 안 돼요. 허드렛 일 거들어주고 저 한국 사람들 많으니까 식당 같은 데 가서 뭐 힘쓰는 일 좀 도와주고 도시 이렇게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 되지. 저는 놀러 간 게 아니라 강의하러 갔어요. 제가 광고를 낼 때 누구든지 사람 10명 이상 모으고 내 집 잠재워주고 그러면 내가 가서 강의해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회를 빌리든 성당을 빌리든 빌려가 자기들이 홍보해 가서 사람 모으고 자기 집에 나를 재워주고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거기 공항에 내리면 차는 자기들이 와서 태워가도록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돌았거든요. 내가 115일간 한국에서 출발해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115일간 다녔는데 강의를 몇 번 했냐? 115번 했어요. 115개 도시를 강연을 했단 말이에요. 비행기는 50분 좀 탔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동하는 날 강의 못하는 날은 반드시 그 다음 날 오전 강의, 오후 강의 2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구경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토론토 가서 강의하면 그 옆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보는 거고, 뉴욕 가서 강의하면 그 마출루 보는 거고, 이렇게 보스턴 가서 강의하면 하버드 대학 구경하는 거고, 그 뭐 잠깐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행을 그런 무슨 자기가 무슨 재벌집 아들도 아니면서 호화판으로 여행을 하려고 그렇게 꿈을 꾸니까 불가능하지. 어떤 분 여기 기사 나온 것도 있잖아요. 회사 퇴직해가 그 자금을 가지고 부부하고 애들 셋이 전 세계 일주를 했다. 아이도 학교 1년 안 보내고. 그러니까 그건 전략에서 다녀야지. 인도 전체를 여행해도 돈 뭐 하루에 제가 인도 여행을 할 때 저는 하루에 10불 썼습니다. 만원. 3불 먹는 걸로 쓰고 3불 숙소로 쓰고 3불 교통비로 쓰고 1불 예비비로 쓰고 그리고 한 달 다녔어요. 그래서 3불 식비로 책정한 중에 1불 갖고 식비하고 2불은 아껴가지고 다른 데 특별 비상금으로 저축하고 이래도 여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계 여행을 한번 돌아가 보고 싶다 하면 그렇게 다니면 되지. 그 왜 전부 돈 갖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조금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다.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다. 진짜 한번 놀아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젊은 20대가 돈 좀 뭐 유명한 가수 됐다고 해가 사랑해가 여성들 강제적으로 성폭행하고 해가 말썽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건 조금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우선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국내 여행을 먼저 해보자. 한 3년 계획 잡아가 우선 1년간 한국 사치 놀러도 가는 거 왜 못 가요? 나는 대한민국 300개 1년에 300강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군구에 내가 다 가서 사람들 만나가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의 시군구가 몇 개냐면 235개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건 업이 2개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500, 250개 강연을 했는데 못 간 데가 2군데요. 울릉도 하고 3군데구나. 신안군은 목포 빼고 신안군이란 게 그때 따로 할 데가 없었고, 인천의 웅진군도 군은 있는데 이게 군정 소재지가 인천에 있으니까 따로 없었고, 그래 3군데 빼고 제가 250개 다니고 대학 50개 다녀가 전국을 다 가봤거든요. 내가 모든 군을 다 밟아봤어요. 근데 그걸 소비적으로 다닌 게 아니라 생산적으로 다녔죠. 가서 군청 강당이나 이런 데 사람들 많으면 사람들과 대화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유적지 보고 그 군에서 자고 다음날 또 딴 군에 가가지고 또 강의하고, 이렇게도 계획을 해가 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북한에는 그때는 강의는 못하니까 저는 어떤 계획을 세웠냐, 모금을 해가, 북한에는 내가 강의를 못하니까 사람이 식량이 부족하다니까 모든 군마다 밀가루를 옥수수를 100톤씩 주겠다. 100톤 같으면 20kg씩 한 5만 포대인가 5천 포대인가 그래요. 그걸 가난한 사람들을 주면서 다니겠다. 북한 정부만 허락해 준다면 나는 주민 안 만나도 좋다. 내가 트럭에 싣고 가난한 사람들 모아주면 식량을 군마다 다니면서 주겠다. 북한은 200 시군구든. 이 시군이 200개예요. 200개. 그 200거면 2만 톤이 필요했어요. 그때. 그 2만 톤 내가 모금을 해가지고 다니겠다. 그 이런 것도 다 여행이잖아요. 왜 여행을 그래 소모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저는 아프가니스탄도 전쟁 끝나고 가서 고활동한다고 아프간 다 위험한 돌아다녔고, 이라크도 전쟁 끝난 뒤에 가서 돌아봤고, 지진 나면 가고, 자기가 나하고 연결하면 앞으로 해외 가고 싶으면 필리핀 가고 싶다면 필리핀 지금 태풍 불어가 엄청나게 집이 다 날아갔거든요. 그 지금 막 사람 파견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좀 문제인데. 그럼 가서 그 활동하면서 세상 돌아보면 되잖아요. 자기는 지금 세계 여행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쾌락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좀 다시 정리하면 어떨까? 좋아. 젊을 때 한번 고생해보자. 이런 마음 내가 한 1년간 국내 여행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지금 내년 여름 되면 해외 대충 개방될 거니까 전 세계 한 2년간 여행을 한다. 이게 찾아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자전거 타고 세계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 돈 안 들어요. 자기가 한 6개월만 노가다 해가 비행기 값하고 몇 개만 딱 벌면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돈도 없는데 무슨 왕자처럼 세계 여행을 사우디 왕자처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그건 허황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얘기 듣고 자기 소감 한번 얘기해봐요. 예, 그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돈을 이제 잃고서 올해 다양한 시도를 좀 해봤는데, 흔히 하는 아홉수라는 말 있잖아요. 제가 올해 아홉수라서 그런지 하는 일마다 다 실패로 돌아가서, 호주 워킹 홀리데이도 제가 계획을 했었는데 비자가 아예 안 나와서 못 갔고요. 그리고 미얀마 민주화 시위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미얀마 내전에 좀 용병으로 참전하려고 현지인이랑 커넥션을 해봤었는데 잘 그게 여의치 않아서 그것도 계획만 해놓고 못 갔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상대방이 갑자기 와가지고 봐갖고, 그 다음에 운동 중에 제가 웬만하면 부상을 안 당하는데 허리도 2차례나 다치고, 그러니까 올해 하는 일마다 다 안 돼가지고 아예 그냥 뭔가 새로운 걸 하기가 좀 올해 가기 전까지는 좀 불안한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런 게 좀 풀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자기가 가서 남 차를 박아가 교통사하는 게 나아요. 남이 나한테 와서 박아가 교통사하는 게 나아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예, 남이 박는 게 나은데 근데 제가 돈을 더 많이 물어줘가지고 남이 박는 게 낫지. 내가 박으면 책임도 크고 네. 내 자책도 해야 되는데 지가 와서 박는 거 그걸 뭐 내가 어떡하겠어요. 미얀마 가서 용병으로 갈 마음이 있으면 내년 봄에 코로나 풀리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미얀마 국경변에 태국에서 미얀마 난민들 돕는 일을 우리가 조용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그 태국 국경 쪽으로 산족이니 카렌족이니 카레니족이니 이런 사람들이 막 내전이 일어나면서 도망와가 거기서 텐트 치고 살다가 또 넘어가고 또 목숨 걸고서 일부 사람들이 들어가서 식량이나 돈 가져가서 안에 전해주고 이러는데 영어는 좀 되는 건 모르겠다. 자기가 그런 용기가 있으면 해보면 좋지. 우리는 2000년 그러니까 1996년부터 해가 2002년까지인가 이 중국에 파견돼가 압록강 도망변에서 북한 난민들 돌아오면 다 그 사람들 만나가 음식 전해주고 옷 전해주고 약 전해주고 중국에 오면 그 사람들 보살피고 일부 사람들은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러다 나중에 들켜가 잡혀가지고 중국 감옥에 살다가 오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사람들이 북한에 굶어 죽는다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을 막 학교를 휴학하고 막 가서 1년간 일하고 이랬거든요. 저는 뭐 그 젊은이로서 참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하면 좋죠. 그러니까 우선 내가 보니까 뭐 교통사고 나도 뭐 죽은 것도 아니고 다리 부러진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뭐 큰일이에요. 아까처럼 액땜했다 이러지. 사람이 어떻게 다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저는 하는 일 100개면 한 개도 될 데가 없는데 99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100개가 한 개 되면 1000개 하면 10개 되잖아요. 그걸 꼭 무슨 한 개가 한 개 다 이게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 욕심이지. 그리고 마음을 조금 크게 가지고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 이러잖아요. 실패를 함으로 해서 우리는 거기에 교훈을 얻고 경험을 축적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한번 날려봤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유혹을 해도 주식 투자든 가상화폐 투자든 그렇게 쉽게는 안 하지 않겠냐. 좀 더 신중하지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허황된 생각하지 말고 우선 국내 여행부터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 내년 봄 되가 해외여행을 가든지 안 그러면 필리핀 민다나오에 가서 봉사하거나 뭐 태국에 가서 봉사하거나 이렇게 하면 인도에 가서 뭐 불가촉 천민 마을에 우리가 학교도 있고 하니 그거 봉사하거나 근데 자기가 저렇게 허황된 생각을 갖고 가면 안 돼요. 거기 가서 함께 어렵게 생활할 각오를 하면 우리의 삶이 젊다는 것, 한국인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해도 한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거 하나만 해도 외국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오려면 몇 천만 원 써야 한국 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젊다는 거 이거 엄청난 재산이에요. 자기는 70대는 법륜스님 되고 싶어요.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30대 자기가 낫겠어요. 법륜스님처럼 마음이 평안하다면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서 곧 편안하긴 한데 곧 있다가 캑 죽는 게 그게 좋아? 나 같으면 아무리 고생이 돼도 난 자기하고 바꾸자면 금방 바꾸겠다. 그러니까 30이라는 그 자체가 엄청난 재산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늙어보면 알게 돼.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30에 뭘 벌써 가지려고 그래요. 욕심 너무 많아. 그러니까 30은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안 죽고 산 것만 해도 큰 자산이에요. 앞으로 이제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거 소소한 거 그거는 큰일 아니에요. 액땜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자기가 너무 이거 뭐랄까 기대를 높여놓으니까 모든 일이 다 불만이 되는 거예요.
기대를 딱 낮추고 바닥에서부터 시작해 본다. 그래서 그 돈 잘 날려버렸어요. 그거 있었으면 또 그거 갖고 뭘 해볼래 했는데 탁 날리보니 이제 자기가 맨 땅에 딱 서서 두 발이 바닥에 딱 이제 서게 됐거든요.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을 한번 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사회가 이게 어려우면 주위가 다 어려우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헤쳐나가는 게 되는데 이 주위가 다 지금 이렇게 자기가 볼 때는 주위 사람들이 다 뭐 좋은 얘기만 하니까 이제 그 비교해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너무 뒤처진 것 같고 지금 애가 뭐 될 것 같지가 않고 이렇습니다. 특히 요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이런 거는 젊은이들에게 일할 의욕을 없애버린 큰 사실은 문제예요. 저 젊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나 하면요. 어떤 분이 20대에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서 하도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북한이라도 가야 되겠다. 이러고 철조망을 뚫고 넘어갔어요. 초석 하나 있긴데 가서 이제 만세를 불렀어요. 근데 그게 아군 초소였어요. 자기는 북한 초소라고 가서 만세를 불렀는데. 그래서 간첩으로 오인대가 근데 간첩 잡았다고 위에다 신고가 올라가 버려가지고 막 사단장이 이미 표상을 받고 별도 하나 더 달아버리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밝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20년으로 감형돼가 감옥에 20년 살다 나왔어요. 아무 잘못도 없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가서 만세 한 불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조급하겠어요. 40에 나오니까. 그러다가 제가 나온 뒤에 만났는데 조급하니까 막 밤낮 주야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을 만나가지고 늦지 않다. 이럴 때 그분 지금 결혼해가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애도 크고 40대가 나왔는데도 벌써 아들이 20몇 살, 뭐 30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첫 집을 샀어. 저한테 와서 제가 집을 샀습니다. 이게 다 스님 덕택입니다. 이 집은 제 집이 아니고 스님 집입니다. 이래.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래 내 집이다. 네, 네가 살아라 이랬어요. 근데 북한 동포들이 막 굶어 죽는다고 할 때 제가 불렀어요. 야, 내 집 돌려다오 이랬어요. 저 사람이 굶어 죽는다 해서 내 지금 돈이 필요한데 집거 네 분명히 내 거라고 했지 그때. 그거 줘 이러니까. 지금 결혼해서 애까지 셋이나 했는데 어떻게 줍니까? 이래. 그건 네 사정이고 네가 분명히 그때 와서 이거 스님 집이라고 했잖냐. 그걸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랬더니 집을 접히고 1,000만 원을 빚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집은 도저히 못 드리겠고 이것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북한에 옥수 사서 보낼 때 보탰단 말이야. 그러니까 늦었다 할 때가 이럴 때예요. 그 사람은 42살에 내가 만났는데 지금 자기는 3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